Good afternoon, everyone. I am Yong-Sik Kim, Emeritus Professor at Yeongnam University. I am great honored to moderate this afternoon's plenary session. Before we begin, I cordially introduce our first speaker, Dr. Yumi Lee. She i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Dr. Lee has a lead in the field of plant taxonomy and botanic garden education, notably during her tenure as Director General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Dr. Lee's career spans administration, research, conservation, and education in Korea. And also she continues to explore connecting people, plant, and nature. Today, he'll deliver us her insight under the title of Education, Gardens of Education and Well-being. Subtitle is The Role of Botanic Gardens and Arboreta in Korea. Please welcome Dr. Lee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유미입니다. 여기 좌장께서 너무 제 이력을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생 지금 제 교수로 있는 학교에 있는데요. 아주 평생 수목원에서 일하면서 수목원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같은 목적으로 식물원에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다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정원에서의 정원 치유와 교육, 그래서 한국에서의 식물원 수목원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어떤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숙치가 않네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목차로 다음과 같이 하는 목차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정원, 또 수목원, 식물원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여러 식물원 종사들께서 한국의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준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교육, 한국 정원 교육의 특징, 그 다음에 치유 정원에 대한 어떤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을 쭉 지난 시간 동안 해나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아주 특별하고 좀 새롭고 의미 있는 정원 치유 교육에 대한 케이스를 3가지 정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수목원 정원에서의 생태 교육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연 안에서 배우고 치유받고 하는 어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원들은 보통 이렇게 단순히 조경적인 공간으로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문학을 비롯한 학문, 또 철학적 사상들을 사유하는 장소,
그래서 서원이라든지 이제 도서관 같은 공간과 함께 공간을 사유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기능들을 이제 수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원 안에는 한국의 전통 정원에서는 사람과 정원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유하고 교육받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원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정원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정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의 흐름을 활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가급적 인위적인 사람들의 조작들을 피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서로 자연과 자연 속에 있는 것들 차경이라고 보통 흔히들 말하죠. 그 경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경관들을 정원이란 공간에서 들여와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차경으로 정원을 만드는 매우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하고 사유하고 때로는 풍요를 즐기기도 하는 이런 공간이 한국 전통 정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궁금했었던 거지 최초의 누구나 이런 이야기가 궁금하죠. 최초의 한국 정원은 어딘 것인가? 한국의 최초의 식물원은 어딜까?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궁금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경주에 있는 동궁과 월지를 들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673년에 조성된 이곳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끝에 있는 이 사진 보시겠지만 이것은 기록에만 나와 있고 이제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온갖 전 세계의 진귀한 생물들을 모아서 수집하고 관찰하고 보고 즐겼다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의미로 현대적 의미로 식물원의 기능을 가진 곳이면은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터만 남았던 것들을 보시는 사진처럼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하나하나 해서 그 옛 터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을 한 거죠. 발굴해서 복원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정원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이 안에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고 산도 있는 정말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것을 조망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자연지향적인 정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들을 복원시켜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는 명소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많은 분들이 한국 전통 정원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한 형태는 14세기 조선시대의 정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인위적인 공간으로 정원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자연적인 경관을 손대지 않고 잘 살려서 그 안에 정원, 한국 전통 정원을 만드는 것이죠. 큰 유형으로 보면은 궁궐정원이 있고 선비들의 별서정원, 민가정원으로 나눌 수 있고요. 대표적인 정원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궁궐정원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는데요. 서울시 한복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숲이 있고 그 안에 궁궐이 있고 이 궁궐 뒤에 후원, 정원이 존재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자연을 그대로 착용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를 있는 곳에도 그대로 조망할 수 있고요. 계류가 흐르는 계류들을 그대로 살려서 낙차가 생기면 폭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이것을 느끼고 즐기는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은 주암루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 안에 말하자면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과 같은 도서를 모아두고 위에서 이것들을 보고 즐기고 공부하고 논의하는 이런 공간이 정원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정원이라는 것들이 궁궐에서도 이제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과 이것들의 풍요를 즐기는 어떤 웰빙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져 있던 그것을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비들의 정원, 별서정원이라고 있는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은 정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전통적인 정원이고, 양산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학자가 이제 여러 가지 사화에 휘말려서 낙향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만든 정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 입구로 들어갑니다.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리면 그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정원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나무 하나, 계류 하나, 바위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정원에 살려서 이것을 가장 잘 만나고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건물 하나 짓습니다. 이거는 광풍각이라고 하는 제 건물인데요. 이곳은 어떤 장소냐면 이곳에서 공부하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시를 짓고 때로는 정원을 사유하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즐기는, 지금 요즘 말하면서 교육과 그 웰빙이 함께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낙향한 선비가 마음의 치유를 얻고 평화를 얻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기능들이 한국의 전통 정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자연주의 정원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통 정원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자연주의 정원보다 훨씬 앞서서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자연을 보는 시선을 두면서 공존하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생태를 공존하는 굉장히 진보된 그런 정원의 한 유형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국의 전통 정원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전통 정원의 요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현대 예술과 결합해서 이런 전시가 인기에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지만 이제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우울했던 아름다운 강산이 수탈되고 전쟁 물자로 팔려나가면서 이제 자연이 황폐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어려웠던 것은 이어서 이루어졌던 한국 정원이고, 한국 전쟁이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말 그대로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정부는 이 국토를 복원하는, 나무를 하나하나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국토를 숲으로 복원하는 대대적인 녹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학생들부터 옛 기록들을 보면 정말 남녀노소, 어떻게 보면 아기를 업은 엄마까지 등장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 계시는 서울의 60년대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심은 이제 대한민국에 심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는 이렇게 우러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복원되는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1년대 FAO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국토를 이렇게 푸르고 아름답게 회복한 유일한 보건 성공 국가라는 그런 의미 있는 명예를 주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50년이 안 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산림 축적은 30배 이상 늘어나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예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자연과 함께하는 한국인의 마음과 사상과 이런 내용들과 활동들이 고스란히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비로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근현대 들어서 한국의 수목원 정원의 이제 스토리를 좀 들어보면, 크게 보면은 한국 지금의 국립산림과학원이고요. 예전에 임업연구원이었다고 하는 포레스트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1900년대 초에 홍릉 수목원이라는 곳이 생깁니다. 수목원이라고 이름 붙여졌었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산지별 야생식물들을 수집해서 보존하고 연구했던 그런 식물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홍릉 수목원 임업연구원의 부속 시설로서 광릉에 임업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역시 지금 아래 보시는 여러분 내일 가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립수목원인데요. 이 국립수목원은 이 지역 터를 보존한 역사는 500년이 넘고요. 이렇게 전국에서 식물들을 수집해서 키워냈던 여러 가지 숲을 가꾼 역사는 100년쯤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87년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현대적 기능을 하는 이제 수목원이 광릉 수목원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광릉 수목원이 이제 신설되었고, 이제 이후에 1999년에
이제 보다 의미 있는 국가 수목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립수목원이 이제 승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 종의 수집, 보전, 교육의 센터, 그다음에 정원의 어떤 정책의 시발이 모두 이 국립수목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학교 수목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그 수목원에서의 학문 연구들은 서울대학교 수목원, 부속 수목원을 들 수 있는데요. 1967년에 아마 한국인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돌아가신 이창복 교수님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수목원에서의 학교 교육이 시작됐고, 역시 서울대학교 역시 100년 이상 전부터 나무를 수집하고 수집해서 심은 식재 기록과 수목원으로서의 어떤 소개를 하는 기록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광릉수목원이 생겨나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들이 계기일 것 같은데요. 급속도로 전국적인 아까 산림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급속하게 수목원, 정원, 민간에서 지방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 국가 산림청에서는 워낙 이제 국민들이 수목원, 식물원을 좋아하니까 본격적으로 수목원과 식물원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산림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1년도에 만들어진 수목원 조성과 진흥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규제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수목원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것에 보시면 목적을 보시면 유전자원을 수집하는 어떤 보존의 큰 목적이 하나 있고, 이 보시는 것처럼 웰빙, 또 교육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국민을 행복하기 위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5년마다 진흥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그 진흥 계획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수목원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목원이 산림청장님께서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급속히 확대되는 계기가 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래프가 방문객 수고요. 수목원 수입니다.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서 80년대 들어서 산림청이 적극적인 진흥 정책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수목원 식물원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원의 획을 그은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를 포함해서 2013년 정말 10년 남짓 됐죠. 2013년에 있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오랜 자연을 함께하는 전통적인 정원 문화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정원 문화라는 것들이 한동안 소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천이라는 도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때 이 순천에는 그 순천만 굉장히 중요한 습지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두루미, 새가 찾아드는 곳이기도 했는데, 이 습지의 보존과 도시의 개발이라는 굉장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첨예해서 갈등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그때 순천에서는 보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습지를 보존하고 또 물길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더 이상의 확산과 도시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순천만 습지 위쪽에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한 큰 규모의 국가 정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2013년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열었더니 그 정원의 한 모습입니다. 이 습지를 상징하는 두루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정원이고, 이때 정말 전국적인 정말 정원 열풍이 일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 식물 정원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정말 수많은, 아까 최재천 교수님이 기조 강연에서
올 수 있는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왔다고 했는데 이 정원 박람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원을 찾았고 아름다움을 느꼈고 치유받았고 행복했고 정원들을 꿈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정원을 지속 가능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정원법이라고 하는 정원에 관련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별도법으로 만들지 않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수목원 지능과 조성에 관한 법률에 수목원 정원의 지능과 조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고 그 안에 국가정원, 지방정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원의 유형과 정책 지원, 이런 산업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사업들이 확장을 합니다. 실제로 순천의 경우에는 아까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고 찾아왔다고 말씀드렸고, 그 미슐랭 그린 가이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성공적인 스토리가 등재되기도 하고 교과서에게 나오기도 하고, 지방 도시가 계속 줄어들고 소멸되어 갔는데 이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정원을 통해서 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관광객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고 지역 소멸의 어떤 대안으로서 굉장히 그리고 지역은 아름답게 변하고 시민들은 각각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고 굉장히 좋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것들이 굉장히 성공 사례가 돼서 지금은 정말 온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원 도시를 꿈꾸면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이것을 산림청의 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이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정원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코비드를 거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까지 인식들은 정원은 밖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비드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함께 실내에서 함께 옆에 두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아까 최재천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여러 가지 생명들과의 공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비드가 왔다라는 인식 아래 그 도시 숲이라든지 정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습니다. 홈 가드닝도 많이 커졌고, 프렌트 인테리어라는 프렌테리어. 지금 보시는 요 아래 사진은 그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대형 그 백화점입니다. 보통 대형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은 백화점 명적의 40%를 실내 정원으로 할 때, 명품관이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할 백화점에 정원을 넣은 거죠. 이때 의도는 물건을 사는 시대는 지났고 초록의 경험을 사는 일이 훨씬 백화점 매출을 높인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더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은 이런 몹새로 만들어지고, 그때까지 그래서 식물과 함께 나누는 반려식물 문화가 생겨나고 그 치유 정원이 본격적으로 대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옆에 두고 식물을 키우고 가꾸고 하는 이런 문화들은 젊은 세대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이 여유 있게 즐기던 정원이 MZ세대로 확산되는 계기도 역시 코비드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도시 안에 간혹 정원을 만들었다면 지금 수많은 도시들이 정원과 수목원과 숲들을 연결해서 도시 전체, 시티 인 더 가든 을 이제 지향하면서 많은 정원 적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남짓한 사이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한 그런 변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요약해 보면 정원이라는 것이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식물을 통해서 MZ세대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코비드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정원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고, 여러 가지 치유 개념이라든지 어떤 감정과 마음을 가다듬는 데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로 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원은 예전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즐기고 뭐 이것이었다면 지금은 현재는 힐링, 컬처, 아트, 웰빙, 뭐 수많은 생태적인 통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ESG의 장 이런 모든 것들이 개념이 종합된 통섭의 공간으로 이제 정원이 이제 확장되는 게 현재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정원의 어떤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한국에서의 정원에 대한 이제 특징과 방향은 크게 보면 환경적 이슈, 아까 그 기후 위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도시 열섬, 이 수많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원이 한 방법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염병이라든지 지역 소멸, 디지털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도 우리가 정원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원이란 것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정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부각되는 공간으로서의 정원의 인식이 현재 확산되면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커버리,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기 위한 정원이 아니라 이 정원이란 공간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순환되는 요즘 유행하는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한 이런 자연의 회복에 대한 정원으로 전체적인 정원적 택질의 흐름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을 소양할 수 있는 공간이 정원이다라는 것들의 인식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정원 교육과 치유가 정말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서 접근하고 논의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정원에 관련된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기후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이제 영장됐고요. 이것이 지금 지방정원, 만들어지고 있는 지방의 정원들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정원이죠. 이런 곳에서 이제 각각의 정원들이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매우 특색 있는 정원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나는 정원인데, 고한이라는 곳의 골목 정원입니다. 고한이라는 곳은 옛날 탄광지가 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에 소외되고 낙후되고 정말 소멸되기 직전에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이곳에 이 동네 사람들이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날을 정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정원 마음이 전해지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은 정원 축제가 열리고 명소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가장 낙후된 작은 도시의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다시 되살아나가는 재생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 여러분 지금 계시는 서울도 정원을 통해서 도시와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와 사람을 치유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정원도시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 정원과 녹지와 수목원으로 연결하는 이런, 그래서 이 한글이어서 그런데 365일 어딜 가든, 이게 통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가든 정원, 서울 정원이다라는 이런 캐치플레이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 포스터는 현재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정원 박람회인데,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올해 정원 박람회의 주제가 서울 그린 소울입니다. 이 소울을 주제로 집어넣으면서 정원을 통해서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고스란히 한국 정원의 어떤 접근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정부에서는 정원 정책에 대한 키워드를 이렇게 5가지로 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헬스, 힐링, 그 다음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이나
코퍼레이션 같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워딩,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쯤 되면은 많은 여기 관중들께서 이상하다. 제가 계속 보테니컬 가든이란 말 대신에 수목원 한국에서는 왜 다 수목원 하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안 이상하셨어요? 이제 앞에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 정원과 수목원의 역사를 쭉 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의 수목원, 홍릉 이런 모든 수목원 정책과 수목원이 조성된 곳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테니컬 가든이죠. 그곳이 사실은 산림 분야에서 산림 정책으로 주도해서 산림 연구 기관 기반으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테니컬 가든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수목원이고 식물원, 보테니컬 가든은 온실을 연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식물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났던 거는 유리 온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수목원에 일할 때 많은 분들이 수목원에 가자 해서 국립수목원에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수목원을 구경하시다가 이제 식물원 가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린하우스로 유리 온실로 가자라는 거죠. 이런 굉장히 그 산림 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인큐베이팅 됐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는 유독 수목원이 많고 좋은 경관과 자연을 공부하는 것에 수목원이라는 용어를 먼저 쓰게 되어 있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도 수목원이 훨씬 많고 물론 의미 있는 식물원들도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수목원 정원 정책들은 산림청이 리드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크게 역할을 보면은 산림청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오늘 주관을 한 두 기관, 국립수목원에서는 정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R&D를 하고 여러 가지 정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리딩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립수목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런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의 손과 발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한 이 세 축이 움직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정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벌써 반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에서의 정원 교육과 치유에 관해서 수목원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에서 식물원에서 만들어진 교육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유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좀 특징적인 것들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특징적인 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식물원, 수목원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오늘 주관한 국립수목원과 국립수목원 정원관리원이 호스트가 돼서 한국식물원수목원 협회가 함께 파트너가 돼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전국의 수목원들이 함께 이런 교육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리딩하고 교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유네스코의 교육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진짜 수목원 식물에서 해야 되는 교육들에 대한 것들 단순히 그냥 즐기는 곳이 아니라 어떤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적 보존 같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식물원들도 있어서 이제 국립수목원과 국립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중심으로 국립수목원들 중심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전수하고 컨설팅하고 모디파이하고 이런 일들이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 다른 수목원에 모여서 함께 교육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오늘 같은 교육청에도 이렇게 호스팅돼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함께 식물원들이 만나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수목원 정원 분야가 확산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수목원 전문가 과정 1년짜리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롱우드 가든의 이제 1년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목원들 새 수목원에서 이제 5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롱우드 가든도 그 출신들이 정원사 사이에 마피아처럼 작동한다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이 전문가 과정을 2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곳곳에 차세대 주역으로 수목원에서 식물원에서 정원에서 또는 정원 회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투자이고 이것은 국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차세대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원 드림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한수정이 그 코아기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호가 관련된 일들을 공부하는데 졸업해서 실무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정원을 만들어 볼 경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 이제 조성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정원들을 이제 버려진 어떤 낙후된 버려진 땅들을 어떻게 정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계획서를 내서 이제 선정되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단순히 정원을 만드는 실습 보육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팀들에게 멘토가 정해집니다. 그 멘토들은 수목원 전문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정원 작가이기도 하고 조경 회사를 운영하는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학생들이 설계하고 조성하는 과정 내에 멘토가 돼서 지원하는 정말 실습하고 보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고 이 학생들은 이러한 그 정원 드림 프로젝트를 이제 포상도 하고 작품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평생에 가지고 난 이력 관리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재미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한국에서만 있을 것 같은 정원 프로젝트 중에서 산림청 사업입니다. 이것도 생활 밀착형 도시숲 정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주로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로 아주 의미 있는 정원들을 전국에서 이제 선발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왜 교육 프로그램이 되냐 하면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만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자연의 회복에 대한 방향, 그래서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탄소를 많이 축적할 수 있고 물을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원을 만드는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폴리네이터가 찾아올 수 있는 자생식물을 40% 이상씩 쓰게 되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원과 조경에서 현업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았던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들로 사업을 전향하는 굉장히 전문가들을 위한 인식 교육의 장이 되고 있죠. 또 하나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시민 정원사들입니다. 지자체마다 이제 시민들을 위한 정원가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을 이제 초기부터 같이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적합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심고 가꾸고 조성하는 내내 이 시민 정원사들의 같이 전문가들이 하는 그 정원에 시민 정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 내에 함께 참여하고 다 조성이 끝나고 나음부터는 이 시민 정원사들이 그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공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 하고 있는 재미난 특별한 정원 교육도 하나 있는데요. 플랜트 거버넌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지방 정부를 컨설팅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정원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경험이 적고 전문 인력이 적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이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 그동안 R&D를 꼭 추진해 왔고 소재도 많고 내용도 많은 이 국립수목원에서 지방정부와 필요로 하는 지방정부와 매칭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서 이제 지원하는 이런 지방정부를 위한 교육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민정원사, 시티즌 사이언스 이런 고도화하는 교육들, 그다음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아마 다음번 교육총회는 이런 곳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소개한 소세원이 있던 담양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워낙 지금 전문가 수요가 대한민국의 정원 전문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국립정원문화원이 이제 9월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맞춤형 교육이 일어날 거고 정원 관리자 전문가 자격증 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 고도화하는 이런 작업이 이제 정원 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남은 부분들을 빨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치유에 관련된 분야 세 번째로 분야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전통적인 정원에서부터의 자체가 치유 과정이었겠지만 요즘 의미로 어떤 명문화되고 사업화되고 산업화되는 정원 치유는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소개해드린 정원에 관련된 법이 생기고 5년마다 진흥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시작된 2차 정원 진흥 계획에 비로소 가든 힐링이라는 그 명칭이 명문화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예산 작업이 함께 수행되면서 사업들이 R&D 사업들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있고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모두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효과가 치유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R&D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병행해서 이런 정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스마트 가든이라든지 모델 정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원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제도에 대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이제 정책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현재 정원 치유에 대한 상황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먼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립수목원의 시작에는 제일 처음 정원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 여기에는 다양한 수목원, 식물원을 비롯한 대학, 그다음에 병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11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원 치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유형에 맞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 특히 이런 일들을 검증할 수 있는 한국형 타입의 어떤 검증 장치들이 함께 평가 장치들이 함께 발굴돼서 효과성 검증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유의미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로서 정말 땅이 한 평도 없어서 정원을 접할래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 가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매뉴얼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이런 정원 치유 프로그램들이 확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기후 위기에 따라 산불이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협적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에서는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더 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치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진화들이 일어나가고 있고 모델 정원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세 가지 사례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원, 교육과 치유 사례 중에 좀 독특한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 치유 정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선입견에 같이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원이란 것은 굉장히 아날로그 정원적인 것인데 디지털? 하는 정말 의문점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전히 그래도 MZ세대들은 정원을 지루해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이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ESG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뭐 인터넷을 움직이는 저는 잘 이해도 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했고 이것을 보다 넓게 젊은이들에게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하다가 성수동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힙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그런 장소가 성수동이라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했어요. 제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세컨 포리스트, 나무, 꽃, 풀들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오픈런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면 이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영상들이 있고 나무 향이 가득한 곳에서 자연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꽃의 정원에 가면 미디어 앞으로 더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만나게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치유에 관련된 몇 가지 경험을 거쳐서 이제 어디에 오냐 하면 이 풀정원에 옵니다. 이 풀정원은 정말 화려한 꽃 하나도 없는 자생식물 중심의 아주 풀이 하늘하늘한,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이 젊은이들이 전혀 눈여겨볼 수 없는 정원인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안내된 풀의 정원을 가면 풀 한 포기, 잎사귀 하나하나에 비로소 그 청춘들이 눈을 주게 되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을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여기가 진기와 난초의 온실 정원인데 이곳에서 무엇은 작업을 하냐면 나에게 주는 위로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색했던 식물들을 만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빨간 딱지가 나에게 주는 위로의 글입니다. 그 위로의 글이 만나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정원을 만들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지금 올해도 그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 부스가 가 있으니까 한번 새로 또 업그레이드돼서 조성되어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올해는 여러 가지 희귀식물을 위한 이 지원하는 회사가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한 토큰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회사여서 대체 불가한 것이 뭔가 우리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의 시드 볼트에 저장되어 있는 전 세계 희귀식물이다. 그래서 그 희귀식물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게 정말 팔립니다. 그래서 그 판매한 돈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진짜 식물들을 보존하는 보존원까지 연결되는 매우 재미나고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닝, 흔히 이반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원 교육과 치유가 필요한 곳을 우리는 언제든지 간다. 뭐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보시는 거죠. 이게 이반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인데 이제 이게 필요한 정원 교육, 치유가 필요한 곳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장소에서 문을 열면 이렇게 열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었던 그 국립수목원이 중심으로 만들어서 한수정이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정원에 대해서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감정의 회복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산모들을 위한 프로 많이 있지만 굉장히 직원들이 가장 감동을 받았던 일 중에 하나는 청소년 보호 감호시설 이런 데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감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환경에 이제 만나게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 또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닝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재미난 시도 중에 하나는 그 다른 분야와 아트와의 콜라보입니다. 보통은 아트 치유가 따로가 있고 정원 치유가 따로가 있는데 아트와 정원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아르떼라고 하는 국립한국예술교육진흥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여러 수목원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정원이나 수목원이 하나의 시어터, 무대가 돼서 그 안에서 예술 작품도, 무용 작품도 올라가고 미술 작품도 올라가고 음악 작품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종의 집, 하우스 오브 스페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데요. 내가 그 벌과 나비와 같은 폴리네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상의 집을 만드는데 그것을 디지털이 연결해서 만듭니다. 조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다양한 생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비주얼 아티스트와 저희 수목원 정원 전문가들이 함께 만나서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립세종수목원에는 폴리네이터 가든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관찰을 합니다. 관찰한 다양한 생물의 요소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정원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가상의 디지털상에서의 이런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정원 집을 종의 집들, 다양한 생물 종들의 스페시스의 집들을 여기 내가 폴리네이터가 돼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상의 집을 만들고 이것들을 영상으로 시어터죠. 소개하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발전시키는 예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무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웨이 투 가든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목원에 오시면 그냥 걷고 보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자연과의 교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았던 것을 보고 듣고 내용하고 그것을 내가 나무가 되고 내가 풀이 돼서 걸어가면서 이제 교감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이제 안무가와 함께 정원 전문가와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핀 것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부터 연습하기 시작해서 자연의 소리와 생태와 모습들을 내가 무용으로 동작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주로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나의 작품처럼 정원에서 프로그램에 올리는 매우 의미 있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소리들을 모아서 하나의 콘서트를 만드는 음악 콘서트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예술과 접목했을 때 효과들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어마어마한 만족도를 지닌 프로그램 중에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접근하는 분야의 확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식물이란 무엇일까?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물은 전 세계 어디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우리가 숨 쉬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식물을 통해서 식물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단일한 개체로서 가장 오래 사는 존재, 가장 큰 존재 역시 식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의 세계는 가면 갈수록 정말 다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무한한 세계가 식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식물의 세계를 정원이라는 것들은 어떤 곳이냐? 사람이 들여와서 환경과 계절을 잘 만들어서 만들죠. 나에 의해서 내가 가꾸는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고 아름답게 커나갑니다. 그 아름답게 변화하는 식물을 보면서 나 역시 아름답게 변화하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한 나와 내가 모여서 사회는 따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무한한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원의 정말 큰 매력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데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수목원과 식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랩걸이라는 소설, 허브 자런의 랩걸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인데 모든 우거진 숲 혹은 우리 말로 말하면 모든 우거진 숲과 정원과 식물원은 기다림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식물의 생존의 시작은 씨앗에서 생각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식물원, 수목원 종사자들이 종자를 보존하는 생태 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종자 교육은 일반적인 그런 교육은 아니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종자라는 것은 그 결실이죠. 그리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는 많은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담아 있기도 하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축적되어 있는 과거의 축적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잘 아시는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종을 보존하는 유전자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이 종자 보존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가 있습니다. 이 국립백두대간 시드 볼트는 전 세계에 있어서는 스발바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있어지는 종자 시드 볼트고요. 야생 식물을 위한 시드 볼트로서는 첫 번째 시드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저장을 위한 어마어마한 저장고가 이제 우리 수목원에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수목원에 있는 거죠. 이미 BGCI와 올해부터 20개국과 사라져가는 희귀식물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중복 저장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이미 런칭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오늘 교육과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종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교육은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행동하는 생태 교육을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에게 식물은 어떤 식물이 가장 중요한 식물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람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 있는 식물을 찾아내면 알아지면 그 식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이것도 교육이죠. 필드 투어를 하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그것도 역시 자연 교육이죠. 그 다음에 그걸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결실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먼 미래를 위해서 듀플리케이트 한 세트를 블랙박스에 스토리와 함께 넣어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에 저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내가 이 시드 볼트에 밀봉해서 중복 저장한 시드 볼트를 10년 후, 3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라는 어떤 미래의 희망까지 얹어서 같이 보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말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인류와 지구를 치유해가는 정말 진정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혹시 함께 해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담장입니다. 이 담장은 애양단이라고 부르는 담장인데 지금 뉴욕 맨하탄의 한국문화원에 설치된 아까 보셨던 남도의 별서정원 소세원의 한 담장입니다. 애양단이라는 이 정원의 뜻은 정오의 햇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따뜻하게 비춘다라는, 정말 공평하게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그런 담장이라는 그런 뜻을 택합니다. 한국의 전통 정원이 이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이어졌고 또 거기서 학문 연구가 일어나가지고 21세기에 정말 창의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식물의 세계를 눈뜨고 이것 자체가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치유의 과정으로 진화되고 이것들을 이 자리에 모이신 전 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indeed, Dr. Lee, for your time and invaluable insight. Please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Before concluding this plenary speech, please allow us to share a few announcements. Thank you. Okay, I have a few announcements to share. That is for delegates participating in tomorrow's K&A field trip. Please proceed directly to the designated shuttle boarding areas after the conclusion of Professor Vivian Malema's plenary speech, which will take place from 9 to 10 a.m. tomorrow. The boarding areas are divided between Grand Ballroom Rooms 101 and 105. Your name badge indicates the number of a vehicle you are assigned to. Delegates assigned to vehicles 1 and 2, please proceed through room 101. Delegates assigned to vehicles 3, 4, and 5, please proceed to room 105. Please note that if you do not arrive at the designated location by 10:30 a.m. tomorrow, you may miss your shuttle. So please, your punctuality is greatly appreciated.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K&A 현장 견학 참가자는 오전 10시에 종료되는 닥터 비비안 말레마의 플래너리 이후 곧바로 셔틀 집결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차량 탑승자분들은 101호가 집결 장소이며 3번, 4번 그리고 5번 차량 탑승자분들은 105호가 집결 장소입니다. 배정된 차량 번호는 명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이후부터는 탑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next information is regarding lunch arrangement for tomorrow. Delegates participating in the K&A field trip will have lunch at the K&A. Delegates not joining the field trip may enjoy lunch in the same manner as today. You can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your name badge to view the list of restaurants accepting lunch coupons. Further details on how to use your lunch coupons are provided on the back of the coupon itself. Please refer to this information before dining. Now, please enjoy a 30-minute break. We kindly ask all of the delegates to return for the sessions and workshops starting at 3 p.m. And lastly, we also invite you to participate in the outstanding poster evaluation taking place in the Grand Ballroom lobby. Your evaluation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what awards will be presented at the closing ceremony. Thank you very much.